자, 제18포인트 공중적계급자입니다. 이 공중적계급자에 관한 조문은 151조부터 154조. 조문은 많지 않지만 24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에선 배제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소한 별표 1개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151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을 하는 자, 요거를 이제 공중적계급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46조 11호에 나오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그걸 영업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중적계급자 의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20년도에 한 문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공중적계업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인정되기 위하여 공중적계업자의 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게 11년도에 한번 문항으로 나왔고,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되고요. 거의 나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나왔으면 틀리면 안 되죠. 자, 152조 공중적계급자의 책임. 공중적계급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것도 보면 이제 우리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나오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이 있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것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거는 이제 고치고 어떤 건 안 고쳤는, 이건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최근이라고 하는 거죠. 법이 개정되면서 고쳤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입증에 대한 것은 그 공중업자가 하는 겁니다. 무과실을 입증해 가지고 책임을 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한 물건, 임치하지 않은 물건이죠. 공중적계급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휴대물에 대해서는 그 공중적계급자나 사용인의 가실을 고객이 입증합니다. 이 경우도 공중적계업자가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이제 까다롭게 나오면 틀리죠. 까다로운 내용에 그런 게 틀리는 거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휴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임치한 물건이요. 임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임치받은 거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 공중적계급자가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이랑 이항에 대한 어떤 152조 요건 조문에 그대로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요걸 답으로 고르는 경우도 가끔 나와요. 20년대에 나왔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잘 나오지도 않는 경우인데 가끔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는 공중적계업자는 책임을 면한다. 그럼 아니죠. 아닌 경우에도 조문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중적계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 그럼 틀린 거죠. 20년도에 우리가 출제된 내용이고요. 조문 그대로 다 나왔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내용을 설명한 건데,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하여 공중적계업자는 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중적계업자는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면한다. 통설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적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특약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건데, 요것도 이제 하나 이제 좀 기억하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중적계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 공중적계업자의 사용인의 가실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중적계업자가 아니라 고객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153조에 대한 어떤 고가물의 책임은 뭐 운송인 136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죠. 운송인에 대한 어떤 고가물의 책임과 우리 관련돼서 거의 가는 거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 보통물로도 책임 안 진다는 걸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화폐 유가증권 최근에 이제 그 나온 내용이니까 조금 요거를 글자만 바꿨죠.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이렇게 기타의 곡감을 이렇게 안 하고, 그 밖의 곡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적계급자는 그 물건의 곡가물이죠. 멸실에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명시하지 않은 곡가물에 대하여서는 보통물로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154조에 관한 내용, 조문 다 자체가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니까 152조와 153조의 책임은 공중적계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공중적계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우리가 소멸시 기간은 우리가 상행위 강론에서는 다 1년인데 아기인 경우는 5년이고요. 요거만 이제 6월입니다. 제일 단기죠. 소멸시 기간이 상법에 정하는 거에. 6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런 거고 전부멸시란 경우는 우리가 그죠? 제1항의 기간 고객이 그 실세로 퇴거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그죠?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는 여기 뭐 이렇게 반환하거나 뭐 가져가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고객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 공중적 변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공중적계급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적계급자의 임침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가거나 유혈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 또 동일한 내용을 좀 바꿔서 내는 거죠. 이렇게도 안 내고 그냥 종무 그대로 내요. 그죠? 요즘엔. 옛날엔 이걸 바꿨는데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세를 퇴거한 날부터 유혈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중적계급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적계급자가 임침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를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이죠. 악의는 5년이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한 개고 뒤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5회 이후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공중적계업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적계업자라고 한다. 151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공중적계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일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2조의 1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153조에 나오죠. 곡가물에 대한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곡가물에 대하여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차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근데 아니면을 붙였어요. 공중적업자는 그 멸실 훼손으로 인한 보통물로만의 책임진다. 명시하여 그저 임차하지 아니하면 보통물로서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공중업자는 그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3번 보통물로 책임진다. 그럼 틀리는 거죠. 공중적계급자는 고객의 휴대물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가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152조의 3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공중적계급자나 이 경우는 고객이 공중적계급자나 그 사용인의 가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항이 아니고 2항이죠. 1항이 이제 앞에 그거고요. 우리가 임치한 경우고 임치한 물건에 대한 어떤 책임이고 요거는 이제 그게 2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항의 경우는 이제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면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자, 공중적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실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이제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퇴거한 날로부터 6월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산하에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답은 여기서 이제 3번이 답이다라고 하고 문제는 하나 정도 풀어보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 풀어봤지만 조문 내용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뭐 우리가 공중적계급자에 대한 시험이 나왔을 경우도 뭐 거의 다 맞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틀릴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중적계급자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